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교통사고가 처음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손해사정사에게 위임을 받기 전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렸어요.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어떻게 되며 4인 가족이 다쳤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에 카톡 상담을 통해 문의 주신 분의 내용입니다. 처음 교통사고가 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시며 대처 방법 및 합의 요령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시곤 합니다. 관련된 많은 글들과 정보들이 넘쳐나며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해결을 하시기도 합니다. 위 질문자분 같은 경우 본인의 사고 경위, 진단명, 현재 상태 등에 대한 정보는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4인 가족이 다쳤을 때 합의금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라고 한들 경력이 많다고 해도 가족이 어느 정도 다쳤는지도 모르는데 합의금 및 손해액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정찰제로 보상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이 손해사정 업무는 진단명 혹은 장애 및 후유증 유무, 나이, 직업, 소득 등의 제반적인 사항들에 따라 같은 상병명이라도 보상금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우선 교통사고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꼭 눌러주세요.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의 당시 사실관계, 즉 사고 경위를 파악하여 과실 책임의 판단, 직업 및 직종을 확인하여 통계소득 등의 가장 유리한 현실소득액의 입증, 상해 및 피해 정도를 검토 후 육체적 훼손 상태의 파악, 해당 법률 규정 및 보험약관의 해석, 적정성 유무의 판단 등의 종합적인 업무로 수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손해액 산정 및 손해사정서를 작성 후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여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적극적인 의견 진술 등을 주된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업무로 하는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필요한 것일까요? 모든 경우에서 손해사정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사고로 발생한 상병명인 목, 허리의 염자, 단순하게 발생한 타박상, 내진탕 등은 전문인이 나서서 처리하여도 피해자가 혼자 처리하는 것보다 긍정적이고 이익적인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터넷 등의 각종 정보들을 잠깐 찾아보시고 규합하여 본인이 직접 합의하심이 더욱 효율적이겠습니다. 이러한 상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자동차 보험약관 지급기준상의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위자료, 통원 일수에 비례된 교통비 등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겠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합의 후 향후 일정 기간 소요되는 치료비인 향후 치료비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십자인대 파열, 척추골절, 발목골절 등이 발생한 경우나 과실 또는 현실소득액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더불어 사고와의 인과관계 연관성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의금 보상 처리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첫째, 피해자에게 발생한 육체적 손해에 가장 적절하면서 이로운 후유장애의 예측 및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둘째, 사회 현상에서 수정 및 새로 발생된 판결례 등으로 보다 유리하게 과실범위 등을 적용받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셋째, 세법상 현실소득액의 입증에 난점이 존재한다면 피해자의 자격증 및 업무 경력 등을 확인하여 통계소득 등으로 보다 이익이 되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이고 만약 본인께서 처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초기 대응 방법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통사고가 났다면 우선은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의 사고 상황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라면 사고 현장 및 파손 차량의 사진을 찍고 차량을 빠르게 갓길 등으로 옮겨 교통 흐름 방해나 2차 사고 위험성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하고 사고 영상도 챙기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대인대물 접수가 이루어질 것이고 양측의 과실 부분에 다른 의견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과실에 있어서 의견의 대립이 발생한다면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의 조사 및 접수를 신청하시고 차후 교통사고 사실 확인안을 발급받아 사고 내용 및 상황도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과실 범위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은 인터넷으로 교통사고 과실 비율로 검색하시면 참고자료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중상해의 피해를 입었고 블랙박스 영상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과실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가족 등은 빠른 시간 안에 사고의 위치 및
주변의 방범용 CCTV 등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당시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하시면 사고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고 당시의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워 자칫 없어야 할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기에 억울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만 아셔야 할 사항은 지자체에서 보관하는 영상 자료는 그 보존 기간이 짧기에 되도록 발빠른 정보 공개 청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처음 사고가 난다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교통사고 손해사정사의 개입이 필요치 않은 경미한 사고 피해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초기 대응 방법 및 매뉴얼 등을 숙지해 놓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혹은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상해 피해자라면 우선 많은 사건 사고의 보상 업무를 처리해온 17년 이상의 업력을 쌓아놓은 경력 있는 피해자 손해사정사 콩당 손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께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는지 꼭 체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